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신중하게 좀 발언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한마디의 말이지만 시장은 또 크게 충격을 받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올해 대선이나 총선이든 해기 때문에 각국에서 또 정치적인 발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그리고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 활발하게 좀 기지개를 펴면서 다시금 또 존재감을 드러낸 종목군, 바로 미용의료기기 쪽입니다. 미용의료기기, K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전 세계로 호령하고 있다, 실적이 좋다, 또 여러 번 체크포인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는 시세가 또 거래가 실린 반등이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미용기기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그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의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선순환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이 미용기기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미용기기들을 판단할 때는 일단 먼저 기기를 판매를 합니다. 기계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판매된 이후에는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용기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까지 기기에 대한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소모품이 굉장히 큰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보급이 끝나고 나면 소모품을 통한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미용기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은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토픽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연속성도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대체적으로 의견을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조 단위를 넘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일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비올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20%도 잘 안 나오고 10%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순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왔는데, 주가 흐름이 저는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올이란 기업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종 자체에도 좀 기대를 해보자.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정말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세도 동반이 됐는데, 참고로 이 종목은 지난해 12월에 이재규 본부장이 이 시간에 소개를 한 차례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금 또 기지개를 펴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또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주들 봐야 된다. 최현주 전문가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또 체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조금씩 반응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주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주가 움직임까지 점검을 해주세요. 조선주들 몇 번 체크포인트에서 좀 다뤄드렸는데, 역시 조선인, 말 그대로 조선이다 보니까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듯한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연초서부터 수주는 잘 되고 있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도 전체 수주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고선박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LNG선, 암모니아 운반선, 이렇게 고선박 수주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수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뭐 2척을 수주해가지고 뭐 지금 한 3,500억 정도 한 건에 뭐 그렇게 좀 수주가 좀 잡히고 있고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고수익 선박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들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가 지금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수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 선박으로 이 수주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관련주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은 지금 주가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박스권 좀 탈피 움직임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좀 주가 오르기는 했는데 여전히 미진하다. 하지만은 뭐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오려면 시간이 있지만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연초 수주의 50%를 달성했기 때문에 뭐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 가격은 저는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이제 좀 시세 슬슬 시동을 거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규 본부장 제시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전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뭔가 좀 나올 듯한데 주가 움직임은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최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사우디에서 수주 소식 내놓을 때 그때 또 같이 반짝 오르나 싶더니 연속성은 약간은 좀 아쉽고 당시에도 사실 원전 수주 소식은 아니었었죠. 그렇다면 원전주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결국은 움직임 나올 것 이렇게 단호하게 한 줄을 뽑아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도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원전 관련주는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 듯 계속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이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뭐 전기차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할 때 있어서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100%가 넘게 올랐어요. 이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100%가 넘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실 많이 움직이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에너지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풍력과 태양광을 계속해서 육성한다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원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거기서 이제 원전까지 한 번 더 포함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 같은 경우도 원전, 뭐 가동을 중단했었던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원 중에서는 원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는 이미 흐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제도 어느 정도 테마성을 형성을 하다가 장후반부에는 좀 어그러지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G2파워라든지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같은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AI 수혜주다라고도 분석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AI 수혜주 맞죠. 이게 좀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챗 GPT라는 그 AI 기능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보다 이 전력량이, 구글 검색보다 전력량이 10배 정도 더 든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력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이 전자제품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 이건 조금 들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상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워낙에 좀 기기가 눈에 띄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사를 보시더라도 이 소비 전력량이 뭐 몇 배 줄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기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발전해서 좋기는 좋은데요. 그만큼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또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 내에서의 흐름이라든지 또 국내에서도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 원전주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주 알아보겠습니다. 슬슬 봄 기운이 감도니까 여름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 국제선 여객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집에 있는데요. 이렇게 TV를 채널 하나씩 돌려봤습니다. 이 홈쇼핑 채널들이 다 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니즈가 높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서 항공권 가격을 쭉 봤더니 그 어느 해보다도 좀 체감하기로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높은 건가? 공급이 따라가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여객선 수요가 많이 좀 는 건가요? 네, 계속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잠시 반짝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2월 달에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에 뭐 지난 전년 동월 대비 53% 정도 증가를 했고요. 2월 기준으로 따지면은 죄송합니다.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이 2019년 2월 수준까지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했어요. 99%까지 회복을 했고 지금 당분간 여객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 소비자들이 다른 쪽에서는 좀 지출을 줄여도 여행 쪽으로는 계속 지출을 좀 늘리고 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엔저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수요가 특히 많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운임도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잘 안 떨어지지. 뭐 물가라는 게 한번 오르면은 떨어지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또 지금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운임은 높은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실적 개선은 같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피크아웃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것 때문에 좀 못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운임하고 뭐 수요가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는 좀 지나치지 않나. 1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은 뭐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관련주로는 뭐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LCC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일본 여객 쪽이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에 뭐 TA라든가 제주항공, 그다음에 진에어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상당히 다들 이제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관심을 잘 못 받고 있어요. 항공주들이.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올라가려면 대신 좀 시간은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우상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였고요.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소식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방산주 가운데서 코치테크놀로지고요. 이 종목은 이재규 본부장 추천주였습니다. 2월 22일에 추천해서 지금 약 3주 만에 1차가 아닌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이 됐고요. 17,000원대 사가지고 22,000원이 2차 목표가였습니다. 도달하면서 수익률은 지금 33%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들 LIG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 약간 좀 꺾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츠테크놀로지는 기세가 좋습니다. 꾸준히 또 5일선 지키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종목 3차 목표가 주실까요? 어떻게 앞으로의 전략 세우고 계세요? 일단 코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급이 좀 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동안 방산주들을 이끌어갔었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마치고 다시 반등을 할 경우에는 코치테크놀로지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테크놀로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산주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 시스템, 현대 로템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국산화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밀리면 조정을 받겠지만 제 생각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높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높입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로 코치테크놀로지 24,000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붙들고 가시면은 이 종목 좀 믿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24,000원으로 3차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도달하면 그때 다시 또 리뷰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또 디렉션을 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더전비지온입니다. 뭐 네. 다들 아시다시피 재무회계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고요. 지금 동사의 클라우드 사업 모델과 이제 AI 결합으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을 때 AI 관련 수혜주로 많이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주가도 고점 대비 지금 전고점 말고 최고점 대비 13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없고 실적 계속 개선되고 있고 실적 증가하고 있고 실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4만 5천 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5만 3천 원, 손절가는 3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비존 오늘장 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45,000원, 어제 종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가 새벽에 마감된 엔비디아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밀려가지고 장 초반에는 살짝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종목별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TEMC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전 공정이 아니라 많은 공정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특수가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네온가스 같은 경우는 재활용까지 진행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국민연금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미국에서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저는 장후반부라든지 지금 어제 종가가 2850원인데 매수가는 좀 그래도 살짝 높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2850원 이하에서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매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2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인데요. TEMC, 어제 종가보다 약간 좀 아래쪽에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목표 주가는 23,800원, 손절 라인 18,000원이었습니다. 추천주 체크포인트, 목표가 2달 종목 리뷰까지 해봤습니다.